안녕하세요, 파이녀 비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언니가 풀어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화장품은 독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 아까 보니까 화장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오늘 촬영해서 이렇게 성분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건 그냥 화장품은 아니에요. 전성분을 보고 피해야 할 성분을 뺀 화장품을 착한 화장품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제품들만 바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걸 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다 나눴습니다. 이쪽에 제가 골라놓은 이유는 여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몇 개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얘가 이제 선 제품이네요. 선. 전 국민이 다 쓰는 아이부터. 그런 애라서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네 번째에 부틸메톡시디 벤조일메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유기자차 성분인데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성분인데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임상 보고나 논문에서 많이 발표가 돼서 사용하지 말자. 라고 이제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보자면 얘가 이제 이런 미스트 타입이 있는데 향기 좋아. 너무 냄새 좋다. 뭐 이러면서 바르는 애들, 뿌리는 애들이잖아요. 향료란 말이죠. 이 두 개 다. 1에서 5번째 순서에는 함량이 좀 농도가 높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또 넣어서는 안 될 성분을 넣는 거죠. 향료는 알레르기 유발, 그러니까 피부염,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이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천연 향료와 인공 향료. 그런데 전성분에서는 그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향료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 성분, 피해야 할 성분이고요. 얘는 미네랄 오일 덩어리예요. 왜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냐면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미네랄 오일은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오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피부 천연막을, 오일막을 형성해, 보습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점이 석유에서 추출한,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광물성 오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구성물질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입자가 작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써야 되지 말아야 되는 성분이라는 얘기는 라면과 같아요. 라면은 맛있어서 정말 못 참겠어서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품도 정말 필요할 때, 예를 들어 튼살이 생기거나 그럴 때 생각할 때 한번 바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일 발라야 되는 보습제로서는 굳이 저렴한 원료인 미네랄 오일을 굳이 피부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성분인데요. 트리에타놀 아민과 BHT, 방부제입니다. 산화방지제라든지 화장품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피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뭐 입가라든지 코, 뭐 눈이라든지 또 민감하고 얇은 피부 주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염증이나 뭐 탈모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좀 피해야 될 성분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90%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PEG인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피부에 좀 유해하다라고 발표가 많이 된 성분이에요. 계면활성제. 잘 씻기게 하거나, 왜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게 바로 화장품이잖아요. 그걸 잘 섞여주게 하거나, 부들부들이라고 해서 왜 파운데이션 발랐는데 부드러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라서 거의 90% 화장품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피부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착한 화장품은 기능이 몹시 뛰어나다는 의미와 같진 않아요. 폼 클렌저라든지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정력이거든요. 잘 씻기는 거. SLS, SLES, 그러니까 소듐, 라우렐, 설페이트, 약자 SLS예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뭐냐면 왜 옛날 주방세제, 피부를 약하게 하고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피해라, 쓰지 말아라 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세정 성분을 써요? 라고 했을 때 코코넛에서 유래한 천연 계량 활성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써가지고 세정력은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피부에는 좋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사용할 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보습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얘기한 합성 비지왁스, 미네랄 오일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을 쳐주는 역할을 쉐어버터나 어떤 천연 유래 성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가 이물질이라고 느끼지 않고 친화력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성분의 수분 크림이나 이런 에센스, 세럼을 찾으시면 되고, 요즘에 블랙헤드 이슈, 모공 이슈, 각질 이슈 때문에 떼어내는 팩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PVP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걸 써요. 너무 강력하게 테이프 방식의 흡착 방식을 쓰기 때문에 피부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떼어낼 때.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천연 유래의 그런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떼어낼 때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기능적으로는 필요한데 저자극의 대체 성분을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당신의 피부 타입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90% 이상이 나는 민감한 피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화장품의 과다 사용 또는 이런 알지 못하는 유해, 화학, 합성 성분들을 매일 아침, 저녁 바르기 때문에 피부는 더 민감해지는 거죠. 저는 뭐 간단하게 333 법칙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가지 성분을 피하고 딱 3단계만 바르고 3가지 브랜드 이상은 바르지 말자. 계면활성제, 아까 얘기 드렸던 SLS 그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화장품도 사용하지 말아라. 광물성 오일은 데일리로는 쓰지 말아라. 파라벤, 방부제, 강력한 방부제인데 대체 성분인 페녹시 에탄올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그런 화장품을 사용해라. 보통 브랜드들이 유사한 성분들을 사용합니다. 한 브랜드에서. 성분을 보기가 너무 헷갈리고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냥 천연 성분을 많이 사용하고 합성 성분을 많이 안 쓰는 브랜드를 찾아서 그 브랜드 제품에서 딱 3개만 고르면 됩니다. 좋은 약산성 클렌저, 유해 성분이 없는 선크림, 그다음에 내 피부에 맞는 보습제 이렇게 3가지만 지키시면 돼요.